오늘도 어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지난 주일에 이제 저희 부장쌤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의욕이 없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착출이 되어서 뭔가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나누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앞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제목은 약간 좀 어그로가 있습니다. 상위권의 생각법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좀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저도 고등학생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과목과 과목 간에 이런 연결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착안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공부의 맥 상위권의 생각법 언어는 거의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PPT가 하나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과연 언어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문학, 혹시 서서문학 뭔지 아시는 분? 네, 없나요? 로마서 14장, 13장 읽어보신 분 없나요? 네, 로마서 안 읽어봤나요? 네, 거기 보면 서바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기는 서바나로 갈 거다. 그게 이제 에스파냐를 우리 한자어로 음차했을 때 서바나 해서 스페인어 서바나입니다. 네, 서서문학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이름으로 있고 서문은 고려대하고 서울대밖에 없는데 좀 약간 저 이름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노어 논문 러시아 문학입니다. 하고 그다음 경북대에서 마찬가지로 노어 논문 전공하고 올해 2월에 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이런 반응 예상치 못했는데 좋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문 계열이라고 하면 혹시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뭔가 그 안에서 어문 계열 가면 외국어 배우고 막 4년 동안 그냥 달달달달 그것만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전공의 이름들은 뭐 러시아어과, 한국외대 같으면 러시아 통번역학과 이름으로 불리겠죠. 근데 사실 어문 계열은 어학과 문학을 다루는 전공입니다. 여기서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음성적, 문자적 특성이나 법칙 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그렇다면 언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언어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별 자질 중의 하나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말하고 그리고 쓰는 것을 넘어서서 문자적으로, 음성적으로 기호와 규칙, 즉 질서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거는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언어라는 개념과 틀이 여러분의 공부, 나아가서 삶 전체를 꿰뚫는 매국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번 모의고사 때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딱 이 그래프를 맞닥뜨리면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국어나 영어 시간 정도에만 언어라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그래프 같은 문제를 봐도 이 그래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인식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이게 뭐 이걸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근데 즉 여기서 수평축, 수직축이 있고 그리고 곡선 등이 표시되어 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이해, 해석을 위해서는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국어,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죠?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x축, y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미적분이라는 개념과 용어들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없고 문제 자체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라는 것도 결국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에서도 언어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뭐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F는 ma 같은 공식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좀 다시 어그로를 끌자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공식을 개념을 달달 암기하지 않습니다.
그 공식이 품고 있는 의미를 완벽한 바탕 언어, 자기의 모국어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풀어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이 뭐 개념이나 공식들이 변형되어서 기출되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과목이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는 결국 언어, 여기서는 우리들의 바탕 언어, 모국어, 한국어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과목들에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역사나 사회 당연히 언어로 되어 있죠. 영어나 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언어가 탁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언어가 탁월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맥이 잡혀 있으면 어떤 과목이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공부를 손 놓은 학생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 말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하지만 이 공식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와 그 언어의 맥 그리고 공부로 나아가는 메커니즘은 그냥 시험 점수를 올리는 좁은 의미의 공부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언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언어 능력이겠죠. 이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모국어가 바탕 언어가 풍성하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번역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때 그렇다면 그것을 뭔가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비례해서 풍성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똑같이 노란색을 보더라도 어떤 대부분 한국어에서는 뭐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누르끼하다, 샛노랗다 이런 등의 관련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노란색을 보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보는 해상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맛도 똑같거든요. 뭔가를 먹었을 때 똑같은 것을 먹더라도 그것에 대한 개념들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시고 달고 쓰고 짜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맛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보고 세상을 맛보는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국어, 특히 어휘 면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 이제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좀 저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또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필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소통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팀플을 할 때나 대학교 졸업하고 면접을 보고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결국 근데 이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인간관계에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이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소통하는데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언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로고스, 즉 문자이자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한 가지 예를 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알고 계시죠? 10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었고 뭐 해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수치적인 면에서 이 친구가 1달란트밖에 산출해내지 못해서 주인에게 욕을 먹고 종국에는
파국을 맞이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걸 다시 읽으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느린 줄 알았다고 두려워하면서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내가 너였다면 이걸 차라리 은행이나 고리대금을 주고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라는 말로 이제 그 종을 책망하고 그리고 형벌을 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종은 주인을 완벽하게 오해했습니다. 즉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번역하고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죠. 종은 주인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주인으로부터 녹을 받고 있었고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있었고 주인의 얼굴을 받고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종은 주인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달란트 내는 종이 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비극은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디죠? 저기 왜 나오죠? 전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직전 PPT?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었군요. 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결국 언어적인 탁월함이, 언어 능력의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과의 소통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항상 이렇게 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네,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뭘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 받기 전에. 네, 결국 이 설교 말씀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듯이 이 성경으로 기반으로 해서 준비되는 설교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 설교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한 그것은 디폴트 값입니다. 네,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근데 심지어 나와 내 자신, 내 안의 자아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실제로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폴트 값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하는 죄의 값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깨어짐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어쩌면 불가능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황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자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힘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죄가 생각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죄가 생각이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옆으로 샜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면에서도 언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역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 능력,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자세 고쳐 앉고 적어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이 비슷하게 했었냐면 JYP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JYP가 아이돌을 양성을 할 때 절대 문신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그룹, 다른 이제 기획사들과 다른 점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어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신을 하면 갈 수 없는 곳이 생깁니다. 문신을 하면 입을 수 없는 옷이 생깁니다. 반팔 입는 거 힘들어지겠죠. 대중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어쨌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딘가에 어울리는 사람,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거기에 OOTD, 태도와 행동과 나의 자세들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갖추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뭐 군대를 가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회사를 가거나 면접을 보거나 너무 마찬가지죠. 그러니 적어도 예배당에서만큼은 여기에 합당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네, 소통이 너무 잘 되죠. 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태도가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언어 능력의 탁월함은 곧 여러분의 탁월함이 됩니다. 어디 있어도 그 자리에 합당한 진짜 상위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말하는 상위권이 뭐 좁은 의미의 상위권, 즉 성적의 상위권만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시우야? 잘 자고 있니? 그렇죠. 개념들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시키고 소화시켜서 시험 문제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소통,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공부의 상위권이 되는 것이고, 타인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이해하는 데 탁월한 소통의 상위권, 관계의 상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오해 없이 온전히 번역해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상위권. 우리 이 세 영역에서 모두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하고 충만하고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좀 맺겠습니다. 이제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의 내면에 마찬가지로 각자만의 언어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주머니가 견실해야만 좋은 번역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언어 주머니가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많은 글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글을 경험하되 좋은 글을 경험하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뭐 어디 대학에서 선정한 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뭐뭐뭐, 아니면 노벨상 받은 작가들, 그리고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 저는 적어도 한 50년 전의 작품들을 읽을 것을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글들은 살아남은 글들입니다. 어떻게 그 글들이 살아남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살아남았는지는 그것을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글들을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눈으로 훑지 마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 공을 들여서 한번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치 더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씨름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렇게 풍성해진 여러분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시대에 프롬프트에 올릴 질문의 질도 달라지고 AI가 제공해줄 답변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입니다. 프롬프트를 만드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그것은 글에서 나옵니다. 네, 그치 승재야, 뭐 할 말 있어? 가야 돼? 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좋습니다. 네,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이제 빨리 할게요. 네, 승재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승재 저희 반이고요. 서승재 1학년입니다. 저기 앉아 있고, 네, 많이 한번 주목해 주시고, 네, 관계의 상위권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깊이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얄팍한 관계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진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부딪혀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어 주머니를 채워야 합니다. 성경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적어도 이 자리에서 30분, 40분만큼은 딴 생각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활자로 된 성경 지식을 넘어서 내 삶의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비로소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뚫고 살아갈 수 있는 해석에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해야만 고난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섣불리 오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언어 능력이 있다면, 즉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이웃을 곡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충만함 그대로 누리며 세상을 해상도 높게 해석해내는 지혜롭고 넉넉한 진짜 레알 상위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네, 이거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공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길 바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회사를 가서도, 군대에 가서도, 아이를 낳고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공부에 마음을 열고 어떻게 그것들을 잘 가져갈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